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 인생의 반 이상을 한 남자와 살아온 여자입니다. 요즘은 함께 살았다 보다는 같이 견뎠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부터 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까 합니다. 그리 특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구나 겪을 법한, 그런데 알고 보면 마음에 오래 남는 이야기예요. 제가 남편의 이상한 기운을 처음 느낀 건 딱히 거창한 계기는 아니었어요. 늘 다녀오던 회사인데 어느 날부턴가 귀가 시간이 슬슬 늦어지는 겁니다. 처음엔 일이 바쁘겠거니 했죠. 근데 말이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금요일이면 늦는 날이 많고 심지어 토요일에도 회사 사람들하고 약속이 있다면서 나가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마음에 걸린 건요. 그 사람이 핸드폰을 숨기기 시작했단 거였어요. 식탁 위에 두고 밥 먹던 사람이 요샌 꼭 바지 뒷주머니에 꽂아두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행동 하나가 사람 마음을 얼마나 건드리는지 아마 겪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묻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못 물었죠. 사람이 참 이상해요. 알고 싶은데 알게 되면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거죠.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에요.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와요.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 물 마시러 가는 척 거실에 나가서 남편 핸드폰을 힐끔 보게 되더라고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아무것도 못 봤지만 그 조그만 전자기계 하나가 사람 마음을 갈기갈기 찢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을 탓했어요.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애들도 다 컸고 이제는 나 혼자 괜히 유난 떠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오랫동안 한 사람과 살아오면 그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평소처럼 묻고 평소처럼 밥 뭐야 묻고 평소처럼 말끝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렇게 예민하냐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또 오버했구나 하고 마음을 꾹 누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의 감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설명도 안 되고 증거도 없는데 그 감이라는 게 자꾸 마음속에서 자라요. 저는 그 감을 불안이라고 불러요. 그 불안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커졌어요. 혼자 커피 마시면서 울기도 하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 거울 보면서 자책도 하고요. 내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 사람이 달라진 걸까? 내가 흰머리가 늘고 살이 쪄서 그런 걸까? 이렇게 제 잘못을 찾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으면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이후로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입니다. 조용한 토요일 저녁, 남편이 갑자기 외식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였죠. 그 사람, 원래 그런 제안 안 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친절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어색할 만큼.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먼저 오늘은 나가서 밥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정확히 기억도 안 나요. 결혼기념일, 생일, 그런 특별한 날에도 바쁘다며 스리슬쩍 넘어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너무 자연스럽게 심지어 살짝 웃기까지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요. 제 가슴이 쿵 했어요.
기쁜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더 컸어요. 이 사람, 왜 갑자기 이러지? 저는 그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런 말 못하잖아요. 괜히 억지로 꼬투리 잡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저도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지. 어디로 갈 건데? 그 근처에 괜찮은 데가 있어. 회사 사람들이 자주 가는 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이랑 자주 간다고?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던지 괜히 물어보기도 그래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근데 그 사람이 그날따라 진짜 이상했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라디오 들으면서 툭툭 한마디 던지고 그런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근데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처럼 멍하니 운전만 하더라고요. 괜히 긴장한 사람처럼 혹시라도 제가 무슨 말을 꺼낼까봐 조심하는 눈치처럼요. 그리고 그날따라 향수도 진하게 뿌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저희 남편 평소에 그런 거 안 해요. 말로는 남자 냄새가 최고지 어쩌고 하면서 늘 세수만 겨우 하고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셔츠에 바지에 신경을 쓰긴 엄청 썼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속으로 혼잣말처럼 되뇌었죠. 아, 이 사람, 뭔가 있다.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요. 그건 예민함이 아니라 감지예요. 여자들이 결혼 20년, 30년을 같이 살면서 생기는 일종의 촉 같은 거.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엔 그걸 괜히 내 기분 탓이라고 눌러놨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촉이 너무 분명해지니까 더 이상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다 부부가 서로 무심해진 탓도 있어요. 말 안 하고, 표현 안 하고, 그냥 같이 밥 먹고, TV 보고 자고 그게 다였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겠죠. 서로 무심해진 사이에 그 틈을 다른 누군가가 파고들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상하죠. 저는 무심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민한 사람이 돼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그 사람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제 마음이 더 서러웠어요. 나는 이 상황을 다 느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자고 하고 웃고 있고 나는 혼자 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그 차 안에 있었는데 가끔은요. 사람이 말을 못하니까 더 외로워요. 차라리 그냥 한바탕 울고불고 싸우면 나을 텐데 그렇게 말도 못하고 혼자 눈치 보면서 마음만 바싹바싹 타들어갔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사람 진짜 나를 생각해 주긴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그런 기분으로 도착한 그 레스토랑, 그 입구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 아주 큰 게 일어날 거라는 걸. 식당 문을 들어섰는데 그 순간 공기가 딱 달라지더라고요. 말로는 못하겠어요. 근데 몸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여기서 뭔가 터질 거다 싶은 그런 싸한 느낌이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 있나? 하고 종업원에게 묻고 자연스럽게 안내받은 자리로 걸어갔죠. 그 사람은 그렇게 평범한 듯 앉아 있었지만 저는 마음속이 계속 요동쳤어요. 자리에 앉자,
종업원이 물을 따라주고 메뉴판을 건네줬어요. 남편은 메뉴를 보면서 이랬어요. 여기 스테이크 괜찮다더라. 당신 좋아하잖아. 그거. 그 말이 뭐라고요? 그냥 스테이크 추천한 건데, 그게 저한텐 참 묘했어요. 당신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신경 썼던 사람이었더라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입에서 당신 좋아하잖아라는 말을 정말 오래간만에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뭔가 뜬금없게 느껴졌어요. 진심이 아니라 준비해온 대사처럼 내 기분 맞춰주려고 미리 머릿속에 연습해 온 말 같았어요. 그래, 뭐 먹지 뭐. 저는 그냥 대답했어요. 사실 뭐가 먹고 싶고 안 먹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대화가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우린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옛날엔 밥 먹으면서 별 얘기 다 했거든요. 회사 얘기, 애들 얘기, 뉴스 얘기, 이웃 얘기, 시시콜콜한 일상들이 전부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끊겼어요.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핸드폰을 더 많이 보게 되고, 저는 그냥 TV 앞에 앉아 있거나 뭐든지 다 예전 같지가 않았죠. 그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누구도 그걸 먼저 꺼내질 않았어요. 왜냐면 그걸 꺼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우리의 그 얄팍한 균형. 그게 깨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까봐. 그래서 그냥 괜찮은 척을 했던 거죠.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은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고 대답했어요. 뭐. 늘 그렇지. 정신없고. 이번에 새 팀장 들어왔는데 좀 성격이 별로야. 그 말 들으면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사람이 회사 사람 욕하는 걸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그것도 어찌 보면 반가운 거였어요. 아, 이 사람 아직도 나랑 대화는 하는구나. 잠깐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사람은 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졌겠죠. 근데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꿀꺽 삼켜졌어요. 왜일까요? 아마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말하는 느낌, 의무처럼 대화하는 느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 대화를 나누는 것도 마치 해야 하니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기분 아세요? 같은 공간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그날 그 식당에서 우린 딱 그랬어요. 제 눈앞에 남편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멀리 있었어요. 아주 멀리. 저는 그 사람이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 어딘가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것도 가슴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슬펐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 사람은 저를 잊은 게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했던 시간들을 잊은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 그 생각을 하니까 음식이 코앞에 있어도 입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말없이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종업원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메뉴판을 내밀더라고요.
식당 안은 참 고요했어요. 밖은 해가 조금씩 지고 있었고 창가에 앉은 우리 자리에 은은하게 불빛이 비추더라고요. 이상하리만큼 분위기가 좋았어요. 조용하고 단정하고 클래식 음악도 흘러나오고 평소 같았으면 아, 오늘 분위기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 조용함이 오히려 이상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속이 울렁거렸고 손끝에 진땀이 맺혔어요. 그 조용함이 꼭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그 잠깐의 정적 같더라고요. 남편은 메뉴판을 봤더니 능숙하게 넘기면서 뭐가 맛있다더라. 예전에 부장님이 여기서 누구 접대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기 자주 왔구나. 그 생각이 순간 스쳐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요. 그러다 종업원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제 쪽에만 메뉴판을 펼쳐 보였어요. 그 사람이 아닌 저에게만요. 메뉴 보시겠어요? 그 순간 그 짧은 한 문장이 제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메뉴판 안쪽 아무도 볼 수 없게 제 쪽에서만 보이는 그 면에 조그만 글씨로 손글씨처럼 써 있더라고요. 당신의 남편은 당신을 속이고 있어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뭔가? 메뉴판에 왜 이런 게 써 있어?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을 비볐어요. 근데 글씨는 그대로 있었어요. 깨끗한 종이에 분명하게 당신의 남편은 당신을 속이고 있어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죠. 남편은 제 얼굴을 보고 말했어요. 왜? 뭐 이상한 거 있어? 저는 순간적으로 메뉴판을 덮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으려고 했는데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그냥 뭔가 눈에 들어와서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남편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분명 뭔가 눈치챈 거였어요. 뭔가가 들켰을까봐 혹은 뭔가가 시작됐음을 그 사람도 직감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 종업원이 조용히 물러났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남편은 괜히 헛기침을 하며 물컵을 들었다 놨다 하더니 말했어요. 내가 오늘은 당신 좀 웃게 해주고 싶어서 왔어. 요즘 당신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그 말에 참 기가 막혔어요. 이 사람이 날 위해 웃게 해주고 싶었다고? 그동안 그렇게 무심하게 굴던 사람이 그냥 입에 발린 말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눈앞에서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모습이 갑자기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너무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같이 25년을 산 남편인데 그 순간만큼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분노, 슬픔,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근데 웃긴 건요. 그 와중에도 저는 남편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 지금 눈빛 어때? 혹시 저 메시지를 봤나? 내가 티를 냈나? 왜 그렇게까지 눈치를 보며 앉아 있었을까요?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서글펐어요. 이제 와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한들 내가 그렇게까지 무너질 일이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요, 한편으로는 그 글씨를 본 순간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그 의심이 이제는 실체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밤, 그 조용한 식당에서 메뉴판 속의 작은 글씨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문이었어요. 그 메뉴판을 본 뒤로요. 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마치 얼음판처럼 느껴졌어요. 식당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제 속은 막 끓고 있었어요. 마음은 온통 시끄러운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이상했어요. 남편은 그 사이에 스테이크 하나, 파스타 하나를 주문했어요. 늘 그래왔듯. 고기는 본인이, 면은 제가 먹을 거라며 자연스럽게요.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요. 이 모든 게 다 짜여진 연극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아까 그 종업원이 다시 다가왔어요. 이번엔 커피 2잔을 들고요. 식사 전에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미리 준비해드렸습니다. 남편은 살짝 놀란 얼굴이었어요. 내가? 난 커피 시킨 적 없는데. 종업원은 아주 능숙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이전에 자주 오셨을 때 그렇게 하셔서요. 늘 식전 피 먼저 드셨잖아요. 남편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아, 맞다. 맞네. 그랬었지. 내가 까먹었네. 근데 곧 웃으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거짓말을 할 때 눈을 피하는 습관, 입가에 살짝 걸리는 억지 웃음. 나는 그걸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다 봐왔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 여기에 다른 여자와 자주 왔었구나. 그런데도 전 그걸 들추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아직은 이 사람이 끝까지 무너지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종업원이 조용히 커피잔을 제 앞에 내려놨어요. 투명 잔에 진한 블랙커피, 그리고 잔 옆에 작은 우유 하나. 제가 아무 말 없이 우유를 따르자 그 잔에서 글자가 서서히 보였어요. 따라오세요. 네. 또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이번엔 단도직입적으로. 놀랐죠. 머리가 띵하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주변이 다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딴 데를 보고 있었고 저 혼자 잔 안에 그 글씨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따라오세요. 이게 뭐지? 이 사람은 누구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 와중에도 제 마음속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더 이상 외면하지 말자. 저는 잔을 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남편은 핸드폰에 눈을 박은 채 말했어요. 응. 커피 식기 전에 와. 그 한마디에 제가 이 사람한테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눈곱만큼도 관심 없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종업원은 식당 안쪽, 주방과 화장실 사이의 조그마한 복도 쪽으로 조용히 걸어갔어요. 그 뒤를 따르는 제 발걸음은 마치 아주 오래된 진실을 향해 걷는 것 같았어요. 좁은 문을 지나자 작은 스태프용 공간 같은 데가 나왔어요. 거기엔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그 종업원이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남자 당신 남편 여기 자주 와요. 다른 여자랑요. 제가 본 것만 해도 3번이에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확실해요?
제가 어떻게 당신 말을 믿죠? 제가 그렇게 묻자 그 종업원은 아주 천천히,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확실해요. 그리고 그 여자들 중에 저도 있었어요. 순간 공기가 확 달라졌어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배신감, 분노, 수치심, 그리고 어떤 이상한 해방감 같은 게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남편이 이 여자까지 건드렸다고? 이 여자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내게 꺼낸 걸까? 복수인가? 경고인가? 아니면 동정인가? 그건 그 순간엔 알 수 없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녀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담하게, 그러나 지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그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제 본능이 느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구두 소리, 뒤돌아볼 필요도 없었어요. 남편이었어요. 당신 여기서 뭐 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당황이 묻어 있었어요.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경직돼 있었죠. 그 사람은 저와 종업원을 번갈아 보며 대충 상황을 파악했는지 얼굴에 짜증 섞인 표정이 스치더라고요.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야. 그냥 돌아가자. 음식 나왔을 거야. 그 순간 종업원이 입을 열었어요. 전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남편의 눈이 번뜩였어요. 입꼬리는 웃고 있는데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아? 여기 사장 내 친구야. 협박이었죠.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엔 분명한 위협이 있었어요. 그 사람 특유의 무너져가는 상황을 억지로 잡아보려는 비열한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자기야. 저 사람이 오해한 거야. 내가 여기 몇 번 온 적은 있어도 그건 회사 미팅이었어. 여자? 무슨 여자야?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랑 내가 여기 왜 오겠어? 그 말을 들었을 땐 진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거짓말이 너무나 익숙하게, 너무나 능숙하게 입에서 흘러나오는 걸 보니까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 사람은 종업원을 향해 다시 말했어요. 사과해. 당신이 착각한 거니까 지금 당장 우리한테 사과해. 그녀는 잠시 절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그걸 제가 못 볼 줄 알았나 봐요.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 다시 나를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확신. 그 미소가 진짜 역겨웠어요. 자기야. 됐지? 오해였어. 우리 그냥 가서 밥 먹자. 손을 뻗더라고요. 그 손을 보는데 예전 같았으면 자연스럽게 잡았겠지만 그날은 정말 그 손끝 하나조차 닿기 싫었어요. 근데 참, 그 순간에도 저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더 알아야 했거든요. 진짜 마지막까지 내가 얼마나 속았는지. 식당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남편은 일부러 더 밝은 얼굴로 장난까지 치더라고요. 참. 아까 그 직원 이름 뭐였지? 수진 씨였나?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철컥 하고 잠겼어요. 당신,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알아? 남편은 눈이 잠깐 커졌다가
곧 다시 입가에 억지 미소를 걸었어요. 어? 아니. 아까 명찰 있었잖아. 수진이라고 써 있었잖아. 아니, 없었어. 아까 그 여자 명찰 안 달고 있었어. 나도 봤거든. 남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고 혀가 입술을 한번 핥고 목덜미를 만지는 습관까지 거짓말할 때 늘 하던 행동들이 연달아 나왔어요. 전에 왔을 때 들었나 보지 뭐. 그냥 얼굴이 낯이 익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내가 잘못 기억했나 보네. 하하. 말끝이 흐려졌어요. 본인도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 여기 자주 왔었구나. 그 여자랑, 다른 여자들이랑, 그리고 이 상황을 또 거짓말로 넘기려 하고 있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그렇게 말하고 나와서요. 곧장, 아까 그 복도로 다시 향했어요. 아직 무대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남은 건 가면을 벗기고 진짜 얼굴을 확인하는 일뿐이었어요. 화장실이라고 둘러댔지만 제 발걸음은 곧장 아까 그 복도로 향했어요. 그 종업원이 아직 있을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은 이미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뿐이었어요. 더는 미루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조용한 복도 안 문 하나를 조심스레 열었더니 그 여자가 아직 거기 있었어요. 혹시 잠깐만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은 처음 봤을 때처럼 담담했고 오히려 제가 더 떨리고 초조했어요. 진짜였어요? 여기 자주 왔다고? 그 사람이랑?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그 대답 하나에 속이 휑해지더라고요. 어쩌면 속으로는 아직까지 조금의 희망을 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설마 아니겠지. 설마 그 사람은 아닐 거야. 그런 마지막 희망의 끈 같은 거요. 그런데 그 끈이 정말 조용히 툭 끊어지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그리고 느껴지는 그 기운. 돌아보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남편이었어요. 또 왔어요. 그리고 또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아까는 미안했어. 당황해서 좀 그랬지. 자기야. 괜찮지? 진짜 오해였던 거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종업원 쪽으로 다가가더니 그 애를 뒤에서 슬쩍 안으려고 했어요. 진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까지 그 사람이 한 건 사과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바로 그 여자를 끌어안으려는 행동이었어요.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팔이 그 여자의 허리에 닿는 그 순간 딱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뒤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진짜 종업원이었어요. 하얀 셔츠에 앞치마, 이마에 살짝 땀이 맺혀 있었던 그 여자 종업원.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지금 자기가 안고 있던 사람이 그 종업원이 아니라 제 얼굴을 한 나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여보, 남편은 뒤로 물러났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이 열렸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그 상태. 눈은 허공을 헤매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도 울고 싶지 않았어요. 그 어떤 감정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결혼 반지를 빼서 그 사람 손바닥 위에 올려놨어요. 우리 결혼 생활은 여기서 끝이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됐어요. 울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붙잡지도 않았고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하는 동안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건 서운함이나 분노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거짓말 앞에서 내가 눈 감고 넘어가며 살 만큼 바보는 아니었고 누군가의 외로움이나 이기심 때문에 내 인생까지 함께 망가뜨릴 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뒤돌아 나왔어요. 남편은 뒤따라오지도 못했어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이 그 사람한텐 제일 큰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말로 싸우지 않아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그 사람은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죠. 택시에 몸을 실었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가슴 속엔 무너진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그 감정들이 너무 많아서였을까요? 차라리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그저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다는 것만이 또렷했어요. 창밖에 밤 풍경이 스치듯 지나갔어요. 간판 불빛, 도로 위 차들, 사람들의 모습, 다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나는 이제 그 사람 곁에 있던 누군가의 부인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딸네 집 주소를 기사님께 말했어요. 전화를 하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말없이 찾아가고 싶었어요. 딸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띵동 누르기도 전에 조용히 문이 열리더라고요. 딸이 서 있었어요. 놀라지도 않고 다그치지도 않고 그저 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어요. 표정도 담담했는데 그 눈빛에 다 알고 있는 듯한 걱정과 따뜻함이 스며 있었어요. 제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 시간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그 애는 딸의 감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엄마, 들어와. 춥지? 그 한마디에 그냥 가슴이 훅 하고 무너졌어요. 입술을 꾹 깨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신발도 벗기 전에 딸이 가볍게 팔을 벌렸고 그 품에 안기자마자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견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품 안에서 다 쏟아졌어요. 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아빠랑 무슨 일이야?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 이제 괜찮아. 그 말에 가슴 속에 남아있던 단단한 덩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렸어요. 위로라는 게 말이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딸은 따뜻한 물을 데워주고 작은 방을 정리해줬어요. 엄마 여기서 편히 자. 내 방보다 햇살도 잘 들어와.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날 밤 혼자 작은 방에 누웠어요. 창문 너머엔 도로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벽지엔 크림색 꽃무늬가 은은하게 비쳤어요. 낯선 방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혼자 자는 첫 밤, 남편 없이 자는 첫 밤, 낯설었어요. 불안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공백이 아프지만은 않았어요. 이게 해방감인가 싶었어요. 그동안 나는 옆에 사람이 있었지만 진짜 혼자였던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새벽에 깼어요. 몸이 기억하던 습관대로 남편이 자던 방향으로 손을 뻗었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잠깐 멍했지만 그 공백이 이젠 익숙해져야 할 공간이란 걸 알 것 같았어요. 아침엔 딸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냉장고에 죽 넣어놨어. 따뜻하게 데워 먹어. 아무렇지 않은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배려가 참 따뜻했어요. 딸이 나간 후 혼자 죽을 데워서 먹고 설거지를 하고 조용히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스스로를 돌보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사람 밥 챙기느라 늘 허둥댔던 아침, 그 사람 입맛 맞추느라 내 입맛도 잊었던 날들, 이제는 내 입맛대로, 내 기분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게 너무 작은 자유지만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 마음을 살리더라고요. 혼자가 되면 다 무너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무너지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내가 생각보다 더 단단했던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 옆에 있어야만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건 스스로를 믿고 감싸줄 수 있는 자기 마음이더라고요. 그날 오후엔 조용히 산책을 나갔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맞으면서 그냥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문득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있어도 괜찮고, 혼자 걸어도 괜찮고, 혼자 먹어도 괜찮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나 자신을 싫어하지 않게 된다는 것. 그게 참 고마운 변화였어요. 이젠 그 사람이 빠진 공간이 덜 허전했어요. 왜냐면 그 빈자리에 내가 나를 채워넣기 시작했으니까요. 혼자가 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어요. 시간이 참 묘하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분 단위로 흐르던 게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하루가 좀 짧아졌고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는 내가 시간을 끌고 가는 기분이 들어요. 달라진 건 참 많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오늘 뭘 하고 싶은가를 묻는 거였어요. 그 전에는 늘 저 사람 아침 뭐 챙겨야 하지, 청소는 언제 하지, 애들 전화는 했나, 이런 게 우선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오늘은 햇살이 좋네, 따뜻한 차 한 잔 마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참 별거 아니죠? 근데요, 그 별거 아닌 선택들이 모여서 나를 조금씩 되살리는 힘이 되더라고요. 딸은 출근할 때마다 엄마, 심심하겠지? 하고 걱정하지만 전 요즘 제법 바빠요.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들으러 다니고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도 읽어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 보면서 혼잣말도 해요. 처음에는 그 시간들이 어색했어요. 뭔가 의미가 없는 시간 같았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조용한 순간들이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어느 날은 거울을 보는데 눈과 주름이 더 깊어졌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아, 나 늙었구나 하고 한숨부터 나왔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주름이 싫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살아온 흔적이지. 많이 참았고, 많이 울었고, 그만큼 잘 버텼으니까 생긴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아주는 법을 하나씩 배워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요.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면 주변도 같이 바뀌더라고요. 동네 시장에서 자주 마주치던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도네. 좋은 일 있나 봐.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글쎄요. 좋은 일보단 저를 조금 더 챙기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자기를 챙기면 그게 제일 좋은 일이지.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거울 앞에서 오늘도 수고했다. 나 그렇게 말해요. 살림은 여전히 소소해요. 딸이 퇴근할 때까지 조용한 집에서 혼자 밥 먹고 간단히 청소하고 가끔은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고 따라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시간이 허무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요. 이 고요함 속에 내가 있어요. 이 단순함 안에 내가 살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느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 나이에 무슨 새 출발이냐. 이제는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근데요. 새 출발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나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하나 해주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보는 것, 혼자 걷다가 꽃을 보고 멈춰 서는 것, 그런 게 다 새 출발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로 다시 살아가는 중이에요. 처음엔 그게 두려웠어요. 이제 누가 나를 찾을까?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근데 이젠 알아요. 내가 나를 찾으면 되고, 내가 나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고, 조금 더 나를 아껴요. 그리고 앞으로의 나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려 해요. 혼자가 되어 보니 진짜 중요한 건 외로움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조금 익숙해졌고, 조금 익숙해지니까 세상이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더라고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날 식당을 박차고 나와 딸의 집에 몸을 기댄 날부터 벌써 3년이 지났어요. 3년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그 사이 딸은 결혼을 했고 저는 근처 아파트로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혼자라는 말이 이젠 낯설지 않은 이름이 되었어요. 그동안 그 사람과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예 차단하고 번호도 바꾸고 아는 지인들에게도 굳이 말 안 했어요. 가끔은 뉴스처럼 스쳐 들리는 이름처럼 그 사람 소식이 들릴 때도 있었어요. 혼자 지낸데 몸이 좀 안 좋다더라. 회사도 그만뒀대. 그럴 때마다 마음이 출렁이긴 했지만 다시 돌아갈 마음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알고 나니까 돌아간다는 건 내가 다시 사라진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작은 엽서 한 장, 딸네 집 주소로요. 아마도 딸 결혼식에서 주소를 기억했겠죠. 엽서에는 길게 쓰지 않았어요. 딱 한 줄, 미안하다.
한 번만 얼굴 보고 싶다. 엽서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뛰지도 않았어요. 화도 나지 않았고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마치 먼지 쌓인 오래된 책 한 권을 다시 꺼낸 느낌이었어요. 한참을 고민했지만 결국 저는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약속 장소에 먼저 와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엔 희끗희끗 흰머리가 늘었고 예전의 활기찬 눈빛은 사라지고 어딘가 초점 없는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 사람은 한참 말을 못하더라고요. 입술을 몇 번 열었다 닫고 손을 비비다가 결국 겨우 꺼낸 말, 많이 늦었지. 그땐 왜 그랬는지 이제는 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에 예전 같았으면 울컥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의 나는 그 말을 담담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이제는 나도 굳이 알고 싶지 않아.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그 사람은 또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다시, 아니, 그냥 가끔 안부라도 물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 어떤 문이 찰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는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그냥 완전한 정리의 소리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지금 혼자이긴 하지만 혼자가 아니야. 나는 이제 나 자신과 함께 살아. 그게 내겐 제일 좋은 관계야.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이에 남은 건 이제 어떤 감정도 아니었어요. 단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조용한 마무리. 그 자리를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는 그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도 나는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시장 골목을 걷고 햇살 좋은 날엔 공원에 나가 가끔 혼잣말을 해요. 잘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나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남은 생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참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시간으로 채우기로 했어요. 이제 나는 나를 속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숨지 않고 내가 나로 살아가는데 그 어떤 허락도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오늘을 위로하고 누군가의 내일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이야기들, 조용한 깨달음과 따뜻한 지혜를 함께 나눠드릴게요. 오늘도 스스로를 아끼고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